여러분 안녕하세요. 헬로진입니다. 자, 오늘은 강남의 오피스텔이 하나 경매로 나와서 그 말씀들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피스텔 투자 괜찮으신가요? 저는 오피스텔 투자는 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피스텔을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물건이 많이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 아파트 물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안 나오거든요.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던 중에 프루지오시티 이제 오피스텔이 미납된 게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흔히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많이 뭐 미치거나 뭐 그러지는 않지만 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돈이 적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나 상가는 못할 것 같고, 그러자니 빌라를 하기에는 빌라는 너무 노후되기도 하고 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을 하게 되는데, 물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피스텔이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파트하고 다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임차인이 계속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하면서 꾸준히 살면 좋은데, 1년만 딱 살고 보통 오피스텔을 한 번도 거주를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오피스텔에 들어왔다가 관리비 때문에 기절하고 나가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50%가 요즘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는 훨씬 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오피스텔 들어오는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붙박이장부터 해갖고 냉장고까지 다 세팅이 돼 있고 에어컨까지 세팅이 돼 있으니까 아파트보다 살기가 편합니다. 아파트 가면 내가 하나하나 다 새로 사야 되는데 오피스텔은 다 돼 있거든요. 세탁기까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편해서 일단은 들어가는데 일단 살아보면 전용률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나가기도 해요. 그러면 집 주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 놓은 건데 이 금액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좀 거리가 먼 지역 있잖아요. 거리가 먼 데는 왔다 갔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예 부동산에 맡겨버립니다. 계약하는 것부터 해갖고 임차인 나가는 것까지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새로운 임차인을 드리게 되면 복비, 부동산 수수료가 또 나가잖아요. 부동산 수수료가 보통 이제 한 달치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들어오는 거에 한 달치 정도.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종합소득세. 요즘에는 종합소득세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 내고 신고해야지 안 했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세금 추징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가산세까지 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또 내야 되죠.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또 대략 한 달치 정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소득에 따라서 더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더 적게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달. 그리고 임차인이 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나가면 또 바로 뭐 보름 안에도 들어오기도 하고 일주일 안에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조금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 같은 경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보통 내놓은 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렇게 걸리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게 걸려서 임차인이 들어올 때는 보통 임차인도 기존에 거주하던 데에서 집을 빼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오피스텔은 한 달까지는 주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뭐 일주일 안에 뭐 입주를 하라고 하거나 보름 안에 입주를 하라고 하거나 그런데, 손님이 귀할 경우, 임차인이 귀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년에 정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임차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하면 1년 12개월 월세를 정확하게 받아갖고 한 달치는 부동산 수수료 줘야 되죠. 한 달치는 종합소득세 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달 정도는 공실로 놔둬야 되죠. 또 한 달 정도는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비워놔줘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지역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수요가 그만큼 많은 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요가
많은 데를 살 수가 없잖아요. 물건도 안 나올 뿐더러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좋은 입지를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에 월세 받아갖고요, 한 4개월 정도는 다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월치인데 중요한 거는 대출을 받으시면 또 대출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에 반 정도 이렇게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처음에 분양을 하거나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교통이 조금 안 좋은 데 같은 경우는 월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걸 공실로 놔두기가 힘드니까 전세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전세로 주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수익형 부동산은요, 여러분, 내가 월세를 받아갖고 그 돈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전세를 주면 당연히 좋지가 않지요. 더군다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지가 않아요. 오피스텔은 보통 한 7, 8년 정도 지나면 노후화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도배지하고 장판을 바꿔달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요즘 뭐 장판 없고 마루로 깔린 데는, 마루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도배지 갈아주는 거,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고장나면 요것들도 또 교체해주는 비용들, 이런 거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어컨 또 가스 나갔다고 하면 가스 넣어줘야 되죠. 이런 비용들 따지면 정말 나가는 게 많아요. 근데 한 번도 분양을 안 받아보신 분, 한 번도 이거를 낙찰을 안 받아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렴한 금액이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니까 괜찮네 하고 분양을 받던가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임차인이 되게 괜찮은 사람들, 지방에 거주하지만 아직까지는 돈은 부족한데 굉장히 좋은 직장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굉장히 편리하다고 하면 몇 년 동안 쭉 사는 분들도 있어요. 5년, 10년 안 바뀌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10명 중에 한두 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운 좋은 경우를 생각하고 낙찰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피스텔 7, 8년 지나고 나면요, 공실 상당히 많아집니다. 오피스텔이 아파트하고 다르게 하나 짓는데 보통 이제 한 동짜리 같은 경우 대형 건설사에서 안 짓고 이제 중소형 건설사에서 짓는 경우는 6개월, 1년이면 뚝딱 옆에 생겨요. 그러면 새로운 데가 생기면 임차인들이 다 5만원, 10만원 더 줘도 새로 생긴 데로 다 가거든요. 그러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 새로운 데로 가요. 그러면 7, 8년 지난 데는 계속 공실이고, 공실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매매가도 떨어지죠. 안 팔려요. 그리고요. 이런 중요한 점들 다 생각하시고 오피스텔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이 외에도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오피스텔로 해서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경매 물건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타경 2989호 물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 달 11일, 8월 11일 날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최초 감정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유찰이 돼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20%씩 유찰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한 번 유찰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유찰돼서 64%인 1억 8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이번에는 보증금이 20%입니다. 보통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거는데요. 여기는 한 번 미납이 됐습니다. 미납이 됐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보증금을 20%로 올려갖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입니다. 강남 프로지오시티 7층입니다. 10층 중에 7층 오피스텔이 나왔고요. 건물 면적 보시면 1인 가구에 딱 맞는, 요즘에 상당히 많이 분양하는 6.78평입니다. 6.78평이면요, 여러분, 벽걸이 TV 하나 놓고요, 침대 놓고, 침대에 앉아서 이제 TV 봐야 될 정도, 그리고 간이 소파 같은 거 하나 조그만 거 놓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새 오피스텔에서 가성비 좋게 살기에는 좋은데
면적이 상당히 작아요. 예, 면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입찰하시기 전에는 현장에 가셔갖고 다른 호수라도 한번 부동산을 통해서 꼭 보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전부 다 보시면 분양하는 오피스텔이 다 이 정도 사이즈예요. 예,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사용 승인은 2014년,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10층 중에 7층, 전체가 다 이제 10층짜리입니다. 오피스텔이요. 자, 여기에 임차인이 분명히 전입일, 확정일, 배당 요구일까지 전부 다 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보증금이 1억 4,900이라고까지 나와 있고, 대항력 있음, 예, 이라고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써서 미납을 했을까요? 물론 뭐 미납하신 분이 실수로 해서 잘못 보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미납하신 것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사, 주식회사에서 네, 입찰을 했는데 대금 미납을 했어요. 결국에는 보증금까지 생각을 하고, 자, 근저당권자가 개인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개인이 5천만 원 예,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이 경매를 넣었는데요. 보증금하고 다 합치면 1억 9,900. 아까 보시면 감정가 1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대우건설에서 지은 거고요. 총 세대수 543세대인데 주차 대수가 284대예요. 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습니다. 이런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차 대수가 얼마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요즘에 차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만 차를 사용할 일이 있어도 차는 무조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 현황조사서 보시면 아까 똑같이 임차인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2017년도 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제가 보기에 초보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자가 있는 물건들이 수익 많이 난다고 해서 뭐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차인 보증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들 다 참고하셔갖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 전세로 해갖고 오피스텔을 놓은 거예요. 전세로 오피스텔을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들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세금, 재산세도 이제 나가겠죠. 재산세 같은 것도 내야 되고 전부 다 내 비용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공실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갖고라도 공실을 메워야죠. 안 그러면 관리비도 본인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애로사항들 다 꼼꼼히 따져보시고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오피스텔은 사실 추천을 하지도 않아요. 뭐 이런 경매 물건뿐만 아니라 물론 오피스텔로만 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다른 물건들 수익 더 많이 나는 것들 많은데 굳이 오피스텔 저 같은 경우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 간의 차이니까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고 돈이 없으시거나 여유가 없으신 분들 요거 하나라도 해보고 싶은 분들은 본인이 판단을 잘 하셔갖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 아까와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별 매각 조건 매수 신청 보증금 20%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피스텔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주변에 오피스텔 다 들어와 있고요. 아파트 단지들 하나씩 있고요. 이 오피스텔 전체 전경 모습입니다. 오피스텔은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고 큰 편이고 번듯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1층에는 상가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 상가들을 다 이용하면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텐데 어쨌든 큰 상권을 이용하시려면 바깥으로 좀 나가셔야 된다. 자, 건물 내부 구조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부에 노출되는 이런 게 아니라 내측입니다. 내측. 여기가 복도고요. 복도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 우측으로 이제 호실이 나눠지는데 우측에 하면 내측이고 여기에서 출입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창문 쪽으로 바라보면 반대편, 맞은편 오피스텔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할 거고 항상 커튼을 쳐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즘에 뭐 7평, 6평, 5평짜리 오피스텔 분양하는 게요. 화장실 있고 수납장 있고 여기에 이제 TV 놓는 거고요.
이쪽에 침대를 놓으면 거의 빡빡하게 하나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조그만 의자 하나 정도 들어가요. 예, 의자 하나 정도 들어가고 침대 놓으면 빡빡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혼자 살고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죠. 오피스텔이 크면 관리비 많이 나가죠. 월세 많이 나가지 하는데 뭐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부담스럽다. 나는 근데 출퇴근만 하고 집에서 거의 뭐 잠만 잔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 가성비 좋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임대인 입장에서 안 좋다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 남는 거 별로 없고 나중에 이제 뭐 하나씩 고장난 거 다 고쳐줘야 되고요. 예, 그런 거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